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준비해왔던 여권 잠룡들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한동훈 전 대표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의 활동 재개, 이것이 단순한 정치활동 재개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봐야 됩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2달여 동안에 일체 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정치고요. 저는 계엄을 막아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상처 입은 국민들과 그리고 특히 지지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대통령께서 국정원 사건으로 좌천돼서 사람들이 다 안 만나줄 때 저랑은 또 만나서 남산을 주말마다 걷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사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받고 이럴 때 대통령께서 나서서 방패가 돼주시기도 하고 서로 그런 신뢰의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란히라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는 괴롭지만 그래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대단히 괴로웠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네, 자 강명구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제가 정치인의 활동하시는 거를 제가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겠으면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겠죠. 네.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단막극이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실 거다. 그런데 저는 저분께 꼭 거꾸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저 발언을 제가 들었었는데요. 홍장은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다시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그 전날까지는 탄핵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최고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대통령 직무정지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왜 직무정지 얘기하시면서 선언했는지 하면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메모의 신빙성도 떨어져 있고 이게 벌써 4번에 걸쳐서 진술이 바뀌고 그 증거로 채택된 그 메모지도 4번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상당히 저는 오염됐다고 보는데 네. 과연 그때 당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라는 그 진술을 듣고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곽정권 전 사령관이 그 유튜브 촬영하기 전날 밤에 녹취된 거 들어보시면 내란죄로 엮겠단다. 협박당한 정황들을 얘기하거든요.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고 유튜브 나가셔가지고 요원 빼내라가 의원 끌어내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진술들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12월 12일 날 그 담화 발표하실 때 내란죄 자백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의총장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면서 어제 방송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때 대통령이 내란 자백을 한 거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또 대신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는 적잖은 약간 입지를 좁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엄청난 타격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낳은 최대 피해자가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다시 등판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석방될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나왔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도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계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시면서 강명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다 뒤집어 엎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는 이상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나온 최대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진원 논설위원, 한동훈 전 대표,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도 지금 정치적 활동은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또 국힘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각하 내지 기각을 압박하는 이제 강경론이 좀 득세하고 네. 재결집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행보를 했다가는 자칫 이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르고 지지층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이제 탄핵 찬성 입장이 가장 선명한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특유의 중도층 흡수에는 유리하지만은 반면 또 중도층만으로 당내 경선을 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고 또 일부 이제 언급에서는 약간 윤 대통령을 걱정해주는 뭐 좀 관계를 좀 그 사적으로는 좀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이제 언급들을 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보수층 전반을 아우르는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의 주자들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뿐만은 아닙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 탄핵을 찬성했던 이른바 탄핵 찬성파인데 자 입장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현 상태 그대로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면 국민으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어제 SNS를 통해서 밝혔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헌재 등 사법기관이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찬성파 여권 주자들의 입장이 지금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고 정확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이 타겟이 좀 옮겨가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어제 의총에서도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절차가 공정성, 절차가 인권, 절차가 민주주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이게 절차다. 왜냐하면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결과에 성복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는데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탈북 어민 청년들 왜 우리 그냥 강제로 북송했잖아요. 며칠 만에 다 총살됐다라고 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지난달에 강제 북송한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날 그 탈북 어민들 실제 그 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들여다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흉악범일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우리 법치주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저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절차가 정당했느냐 지금 과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이거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감사원장 지금 변론까지 딱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들 변론 딱 한 번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왜 심판 안 하는 거죠? 이게 이분들 직무정지가 98일 정도 됐어요. 한두수 총리 변론 한 번만 끝났어요. 한 번에 끝났어요. 하루 만에 끝났거든요. 아직도 언제 선고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선입 선출의 원칙도 깨졌고 모든 순수가 뒤죽박죽 우죽순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헌재를 비판하는 것은 탄핵 찬성이다 반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전용기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헌재를 겨냥하고 나섰는데
약간 입장이 곤란해진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곤란해져서 실제로 메시지가 많이 꼬이고 있는 모습이죠. 본인이 결국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들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그 지지층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꼬이는 것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구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강명곤님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절차들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원하는 것은 4월에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서 이게 미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탄핵 심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서도 저는 충분히 투영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과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3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당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관련 의혹들을 수사했고 그것을 무마해줬고 심지어는 그 수사 무모과 동시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탄핵 소추를 당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탄핵이 기각되든 기각되지 않든 내일 헌법재판소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들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물어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박진원 논설위원, 네. 이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물론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만 이제 지금 굳이 내일 선고를 하는 이유는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전에 네. 미리 이제 먼저 접수됐던 사안들을 이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역시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일 것이고, 그렇죠. 그 결정문을 이제 평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면서 완벽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변수는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좀 전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이 긴급 회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아주 강하게 촉구한 것이 네. 어떤 의미인가. 물론 촉구해 왔지만 오늘 긴급 회견을 해서 다시 그걸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강명구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헌재가 내일 이제 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는 것은 원래 금요일로 예상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민주당의 불리한 연쇄 탄핵 결과는 이제 곧 이제 발표가 된다 그런데 이게 이런 그 관심에 집중시켜 가지고 민주당이 입을 정치적 피해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데는 관심에 집중을 시키면서 민주당 입을 정치적 피해는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대통령의 이 그 탄핵에 대한 관심에 집중시켜 가지고 민주당 입을 정치적 피해는 또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은 정말 그 국민들께서 이 탄핵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그러니까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류인 헌법재판소가 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최종 선고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미 진행됐어야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14일로 점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를 더 넘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원식 의장의 조금 전에 대국민 담화가 결국에는 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 논설위원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저는 그 반대로 유불리에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장께서는 기본적으로 헌정 파괴에 대한 내용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고, 본인의 정치 의식들이 결국에는 그 헌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도 결국에는 헌정 파괴에서 비롯된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오기 전에도 네. 헌정 파괴로 봤었는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있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대한민국 시스템 내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유불리와 별개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을 저는 단호히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국민 담화가 옳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강명구 의원 지난 금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우연히 그 자리에 출연하러 나왔다가 그 해설만 하다 갔는데 이런 예상을 하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결정은 반드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최종 선고 날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소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자기 생각에는 3월 28일쯤에 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면 그걸 보고 헌재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얼마나 믿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우리 법무부 장관 탄핵도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비슷했는데 지금 아직 발표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준비 기일도 우리가 언제 할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고 이렇게 순서가 원칙이 없어요. 이게 뒤죽박죽 되어 버렸는데 근데 대통령 탄핵만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먼저 선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말도 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네. 그 뭐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뭐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처럼 지금 그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그 뭔가 그 신뢰를 담보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나중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네. 정말 이게 선고 이후에 있을 우리 국론 분열, 네. 국정 갈등, 서로 간의 이 혼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럼 짧게 반론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그냥 희망사항이고 과거 지금처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승전으로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묶어서 얘기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역량에 따라서 주어진 책무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구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박진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